자, 이번에는 백혈병 류케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케미아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나 골수, 림프절, 비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조혈기관의 악성 종양으로서 미성숙한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백혈구가 별로 없고, 결국 이렇게 미성숙한 백혈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골수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기능이 억제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고 아동기에 나타나는 그런 종양 중에 가장 흔한 것이고, 전체 악성 종양 중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의 그 악성 종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혈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해서 Acute Lymphocytic Leukemia에서 ALL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하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해서 Acute Myelocytic Leukemia에서 AM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를 보게 되면 ALL인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2세에서 5세 전후가 되면서 전체 백혈병의 한 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됐었을 때 그 주변에서 많이 ALL, 즉 백혈병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벤젠과 같은 그런 약물에 노출되었을 경우, 또 염색체 질환 중에서도 다운 증후군에 걸렸을 경우에도 ALL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병태 생리는 골수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RBC, WBC, 그 다음에 플레이트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성숙한 B 림프구가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히 이 B 림프구가 골수를 침범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RBC, WBC, 플레이틀리트가 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팬사이토페니아, 이건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으셨던 거죠. 팬사이토페니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LL에서의 주요 증상으로는 RBC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그 다음에 WBC가 부족해서 생기는 감염에 의한 피버라든가, 또 플레이틀리트가 부족해서 생기는 출혈, 그 다음에 이 RBC나 이런 플레이틀리트가 비장에서 깨지기 때문에 비장 비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뼈나 관절의 통증과 피로, 허약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ALL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내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BC, WBC, 플레이트리트가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RBC가 떨어져서 생기는 헤모글로빈이 감소, 그 다음 플레이트리트가 부족한 거, 그 다음에 WBC는 지금 상승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WBC가 아니라 미성숙한 WBC가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본메로 바이옵시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림프 아세포, 즉 미성숙한 아세포의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확진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것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추천자를 통해서 CSF 획을 검사해서 혹시 백혈병이 거기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종격동에 종양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또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ALL 같은 경우에 Acute Myelocytic Leukemia, 골수성 백혈병이죠. 발생 빈도는 백혈병의 22.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LL에 비해서는 적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죠. 원인은 ALL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히 팬코니 빈혈인 경우, 이것도 우리가 선천적인 빈혈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팬코니 빈혈인 경우에도 AML이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병태 생리는 똑같이 골수를 침범해서 팬사이토페니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증상으로는 ALL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WBC가 감소하는데 특히 호중고가 감소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면역이 억제되고 빈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내고 출혈성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출혈 중에서 DIC 즉 우리가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이라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인한 출혈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잇몸 비대가 나타나는데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잇몸이 비대가 되는데 거기에 녹색종, 이와 같은 녹색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클로로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나타나고요. 예, 옆에 있는 그림처럼 피하의 이런 결절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ALL하고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단은 이건 특히 골수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본메로 바이옵시를 했을 때 악성 골수 아세포, 이것도 미성숙한 아세포가 이런 20%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확진을 내립니다. 다음은 백혈병의 치료 및 간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혈병의 치료 및 간호에서는 AL과 AML로 나눠보겠지만 거의 치료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급성인데 금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이 치료의 그 예후라든가 재발 예측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1세에서 10세 사이에 발병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치료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재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백혈구 수치 검사를 했을 때 너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만 이하인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만 이상인 경우에는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해 치료에 대한 반응, 즉 화학요법을 쳤을 때 얼마만큼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재발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ALL의 경우 어떤 치료법을 하게 되냐면 화학요법, 이거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어떤 걸 잘라낸다거나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화학요법을 치료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치료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해 유도라고 하는 것이 Induction of Remi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완해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관해라고 하기도 하고 완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레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레미션을 유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레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서 골수 검사를 했을 때 백혈병 세포가 5% 미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초 도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즉 말초에서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가 모양을 봤을 때 비정상적인 세포가 하나도 나타나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타났던 임상 증상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레미션이 왔다, 유도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레미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약물로서 프레드니존이라고 하는 PD와 아스파라기나제, 빈크리스틴을 투여하는데 이것을 갖다 투여했을 때 4-5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완전 레미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LL인 경우에는 거의 95%에서 완전 완해가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백혈병 세포를 죽이게 되면서 림프 아세포가 파괴되면서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퓨린이 마지막 분해 산물이 뭐가 되냐면 유릭애시드입니다.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백혈병 세포가 죽어서 퓨린의 농도가 높아지고 마지막 분해 산물인 유릭애시드, 요산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산이 높아지게 되면서 키드니를 갖다 막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 즉 급성 심부전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종양용해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종양용해 증후군,
튜머 라이시스, 즉 튜머가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RF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빨리 요산을 갖다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산이 증가하는 것이 통풍이잖아요. 가우트라고 하는 통풍이죠. 통풍약으로 쓰여지는 알로퓨리놀, 즉 요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로퓨리놀을 투여하고요. 요산이기 때문에 이게 산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소변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즉 중탄산 나트륨인 NaHCO3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ARF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이 백혈병 림프 세포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강화요법이라고 하는 콘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를 파괴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내지 28주 동안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해를 유도하는 시기, 그 다음에 강화하는 요 시기 동안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화학요법의 부작용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시신경계 예방치료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백혈병 세포는 이렇게 검사했을 때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혈병 세포는 BBB, 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즉 BBB,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항암제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뇌수막에 존재하고 있는 백혈병 세포를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추천자를 통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즉 척수각 내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인트라세칼 IT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인트라세칼을 통해서, 즉 척수각 내로 항암제를 투여해서 이 항암제가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주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수막에 존재하는 그런 백혈병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때로는 뇌와 척수 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추신경계 예방치료는 이와 같이 관해 유도와 강화요법을 할 때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지 단계입니다. 이런 관해가 왔고 증상도 없어지고 그랬을 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단 후 2 내지 3년간 항암제를 PO, 오랄로도 주고 IM, IV, IT, 인트라세칼로도 계속 투여함으로 인해서 백혈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요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치료를 했을 때 예후는 어떠느냐? 예후는 비교적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해율이 95%라고 그랬죠. 관해율이 95%고 그 다음에 5년 생존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가 이루어진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골수에 재발될 경우에는 생존율이 50에서 60%로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예측 인자가 굉장히 초기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후에도 계속 팔로업을 통해서 골수에 재발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종료 후 6개월 내 재발을 했을 때 그것이 생존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했을 경우에 다시 생존율이 40에서 50%로 향상되기 때문에 화학요법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L과 같이 복합 항암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복합 항암요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관해 유도를 했을 경우에 관해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약 5% 정도가 사망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L은 앞에 있는 AL보다는 화학요법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해 유도를 했을 경우에 HLA 타입이 일치하는 형제간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우선 이거는 관의 유도 후에 골수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생존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화요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강화요법을 했을 때 완치율은 45에서 50%,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AL보다는 조금 더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치료를 하는 건 똑같고요. 거기다가 펜사이토페니아에 대한 증상 치료 및 아까 DIC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DIC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